안녕하세요. 오늘은 키울수록 참 멋진 품종 중에 하나인 오팔리나와 몇 개 품종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나온 지는 꽤 오래된 다육이라서 많은 분들이 오팔리나에 대해서는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판매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다육이는 아니지만 키울수록 참 매력 있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가격대도 아주 착하기 때문에 줄기형으로 이렇게 분재 형식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팔리나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강합니다. 사계절 내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겨울에는 보통 미인들 같은 경우는 냉해를 가끔 입기는 하는데, 이 오팔리나 같은 경우는 냉해도 잘 입지 않는 참 무던한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듯이 오팔리나 같은 경우는 자구가 참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심심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 모둠으로 이렇게 심어서 키운다 그러면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당 2~3천 원이면 작은 사이즈로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4~5개 정도만 구입을 해서 좀 큰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면 아주 풍성하게 자연군생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오팔리나 같은 경우는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품종이고요.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처럼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팔리나가 전체적으로 다 매력이 있긴 하지만 병충해 중에 특히 깍지벌레가 좀 잘 찾아오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고 말 수 있습니다. 이 깍지벌레가 이상하게 이 오팔리나를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오팔리나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깍지벌레가 찾아온다 그래도 쉽사리 이렇게 죽지 않는 또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한 잎이 크기 때문에 이 깍지벌레를 쉽게 찾아낼 수 있어서 다른 잎이 얇고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를 수작업으로 떼주기가 참 힘든데, 이 오팔리나 같은 경우는 잎도 크기 때문에 잎 간격에 잎 사이에 깍지벌레가 있다 그러면 집게 같은 걸로 잡아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깍지벌레도 박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팔리나 같은 경우는 초기에 웃자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조량이 한 5시간 정도 되는 곳에서 키운다 그러면 괜찮은 목대 줄기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성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줄기형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오팔리나를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잎이 길어지고 잎이 뾰족해지기 때문에 그늘진 환경에서는 예쁘게는 키울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건강하게 키우지 못하는 그런 품종은 아닙니다. 전천후로 이렇게 잘 크긴 하지만 다육식물이라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햇살을 다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햇살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팔리나 분갈이 할 때 상토 성분을 30% 넘지 않게 이렇게 배합해서 분갈이를 해주신다 그러면 웃자람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운 색감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팔리나는 이 표면에 백분이 있긴 하지만 백분이 그렇게 눈에 거슬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아마 이 물이 단풍이 들면 참 오묘하게 단풍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없는 분들은 한번 올 가을에 한번 구입을 해서 키워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에 보이는 오팔리나 같은 경우는 다져진 오팔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오팔리나 같은 경우는 물을 충분히 주면서 키웠던 오팔리나라면, 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오팔리나 같은 경우는 물을 굶기면서 최대한 웃자라지 않게 키웠던 그런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적심을 통해서 태어난 오팔리나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모둠군생도 좋지만 이렇게 적심군생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잎이 작고 짧게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최대한 아껴서 물을 주고 분갈이 흙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토 성분을 30% 넘지 않게 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다육이는 간주입니다. 간주 자체가 워낙 오래된 다육이기도 하고 성장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일반 국민이처럼 완전 화려하게 물들지 않는 다육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찾지는 않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고 다육이의 특징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간주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간주 자체가 워낙 잎꽂이가 잘 되는 품종이기 때문에 잎꽂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한번 키워봤으면 합니다. 아까 간주와는 약간은 느낌이 다른 그런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간주 같은 경우는 상토를 많이 넣습니다. 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고 이 간주 같은 경우는 너무 웃자람이 심해서 목대를 잘라서 새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좀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거름 성분을 많이 넣었더니 잎이 약간은 길어지면서 줄기도 약간 길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 크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아까처럼 물을 좀 굶기면서 키우면 아까처럼 통통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오래된 다육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 얼굴에 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은 옅어지는 색감이 보여주는데요. 이 간주는 이렇게 보랏빛이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팔리나처럼 이 간주도 이 줄기가 늘어지면서 키우는 게 멋스러운 다육이긴 하지만 간주는 줄기가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두껍게 만들어지려면 참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주 같은 경우는 줄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 그러면 조금씩 줄기를 잘라서 새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도 참 멋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간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잎꽂이가 아주 잘 되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그런 특징을 간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잘 자라고 잘 이겨내고 특히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한 아주 무던한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거리대에서 키우면 화려한 색상을 또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베란다에서 키우면 이 초록빛 얼굴도 나름 괜찮은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줄기와 뿌리가 노쇠가 덜 돼서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간주 가격은 뭐 3,000원에서 대풍군생 같은 경우는 한 10,000원 정도 줘야 되고요. 작은 사이즈의 간주 같은 경우는 한 2,000~3,000원이면 충분히 구입해서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간주는 병충해도 아주 강합니다. 병충해가 웬만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병충해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간주 또한 괜찮은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육이는 청키입니다. 참 개구장이 느낌이 드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과 다르게 또 무던한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잎이 약간은 납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잎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잎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 잎이 짧아지면서 오렌지빛이 아주 강하게 드는 그런 품종입니다. 옛날에는 참 비싸게 거래가 되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가격대가 높지 않은 선에서 군생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청키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전천후 잘 무던하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고요. 물을 그렇게 또 좋아하는 그런 품종은 아니기 때문에 게으르신 분들이 또 키우기가 적당한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청키 또한 줄기가 위로 뻗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줄기가 늘어지게, 줄기가 곧게 이렇게 나무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가격은 대략 대품 같은 경우는 한 15,000원에서 20,000원이면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병충해는 제가 몇 년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병충해 때문에 고생하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름이나 장마철에 물음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좀 아끼면 이렇게 하엽이 또 많이 지는 그런 품종인데, 하엽이 졌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가을 되면 떨어진 잎이 다 회복하는데 그 회복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아주 빠릅니다. 다른 품종에 비해 아주 빠르고, 그리고 이 청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꼭 해줘야 되는 게 1년 단위로 꼭 분갈이를 해 주십시오. 1년 단위로 분갈이를 안 하고 2년 3년이 넘어가면 잎을 많이 떨구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분갈이만 적당한 시기에 해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늘진 환경에서는 이렇게 잎이 짧아지면서 잎이 납작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잎이 뾰족하고 잎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웃자람이 심한 다육이는 또 아니기도 합니다. 대략 한 1년 정도는 키워야지 예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1년 후에는 이 오렌지빛의 화려한 그런 얼굴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기에는 참 그렇게 화려한 매력이 없는 다육이라 그래서 참 보는 재미가 덜하지만, 한 2년 정도만 키우면 그 어떤 다육이보다 예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는 것도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번째 다육이는 문스톤입니다. 문스톤 자체가 예전에 중국 상인들이 한참 찾을 때는 가격대가 아주 높았던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보이는 문스톤 같은 경우는 적심 군생을 통해서 태어난 문스톤이고요. 이 문스톤 자체도 그렇게 자구를 많이 내는 그런 품종이 아니지만, 이렇게 적심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풍성한 군생으로 만들 수 있는 또 몇 안 되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문스톤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이렇게 회색빛 톤의 이런 색감으로 이렇게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전체적으로 보랏빛과 오렌지빛의 중간 정도라 그래야 되나요? 참 매력적인 그런 색상을 보여주는데,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참 힘든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해서 키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찾는 다육이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거나 다육이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에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아메치스나 아니면 이런 문스톤 같은 그런 미인 종류를 한번은 키워보면서 다육이의 매력을 느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인들 같은 경우는 키우는 게 묻어나지만, 이 분갈이 시기를 조금만 놓치면 잎이 떨어지면서 잎 줄기가 고사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분갈이는 1년 단위로 해주고요. 해줄 때는 줄기를 어느 정도 다 제거를 하고 난 후에 새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심어주는 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스톤은 성장기에는 물을 2주 단위로 주면서 키워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겨울에도 보통 한 3주에서 1월, 2월만 빼고는 보통 3주 간격으로 물을 주면서 키울 정도로 겨울에도 성장을 하는 다육이고요. 장마철에는 과습으로 인해서 잎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보이긴 하지만,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그 떨어진 잎들이 또 다 회복을 하는 그런 또 참 특이한 다육이기도 합니다. 가격대는 지금 보이는 군생 같은 크기라 그러면 한 10,0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데는 그렇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00원이라는 돈이 어떤 분들한테는 크고 어떤 분들한테는 작은 돈이기 때문에 식물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사이즈의 그런 다육이들이 10,000원이라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키워보면 그 10,000원의 가치를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다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풀분에서 키우고 있는데, 가을쯤에 이제 독이화분에다 키우면 지금 색상보다는 더 강렬한 색상으로 자리를 잡아줄 거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5번째 다육이는 수연입니다. 참 멋진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이 여름, 지금 장마나 이 여름에 아무래도 햇살을 많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잎이 얇아지면서 약간 웃자라고 하얘비지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지만, 가을부터 그 다음 4월에서 5월까지는 아주 멋지게 물이 드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요즘에는 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화원에서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 다육이지만, 아직 수연이 없다 그러면 수연을 한번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웃자람이 있기 때문에 그늘보다는 햇살이 있는 곳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햇살이 충분하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지금은 잎이 약간은 얇아지고 잎이 그렇게 별 매력이 없어 보이지만, 이 햇살을 많이 보면 잎이 두꺼워지면서 잎이 짧아지고 잎이 단단해진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잎이 아주 예쁘게 이게 만들어지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수영 같은 경우는 거름 성분을 좀 많이 넣어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영양분이 부족하면 하엽이 또 많이 지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가을 분갈이를 할 예정이신 분들이나 농장에서 가져온 분들은 상토를 한 35% 정도를 넣고 퓨디나이트나 S라이트를 골고루 배합을 해서 심어준다 그러면 올 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는 아주 멋진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연은 성장기에는 2주 단위로 물을 주면서 키우면 별 문제가 없이 키울 수 있고요. 단 일조량이 4시간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잎이 말랑말랑 거렸을 때 물을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